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치현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왜 선생님 영상을 찍었느냐,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배운 내용이 뭐냐면 물리변화와 화학변화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 선생님이 수업을 어떻게 했냐면요, PPT 녹음을 통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아마 한 달 반 정도 됐을 거예요. 원래 선생님이 EBS 영상을 가지고 올리다가 이제 PPT 녹음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수업을 올렸는데, 그때 아무래도 처음이고, 그리고 이제 좀 오래됐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제 선생님이 지금 하는 것처럼 칠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다시 영상 찍게 되었고요. 어쨌든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배운 내용이고요. 다음에 이 내용 자체를 통해서 뭐 이거 들었다고 해서 시험에 불리하다, 유리하다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친구들은 굳이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여기가 모자르다, 혹은 새로운 내용이 아닌 옛날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친구들만 지금 이 수업 들으시면 되고요. 다른 학생들은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다른 거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리변화와 화학변화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단 예전처럼 디테일한 것까지 보지 않고요, 포인트만 짚는 형식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아마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한번 프린트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프린트는 선생님이 나눠준 첫 번째 프린트를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하는 거니까 우리 위에 뭐 학습 목표라든지 이런 거 넘어가고 본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변화라는 건요 뭐냐면요,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엔 이랬는데 나중엔 이렇게 됐다. 이 과정이 무엇입니까? 변화의 과정이에요. 즉 원래 상태와 나중 상태가 다른데, 이 원래 상태에서 나중 상태로 가는 과정을 우리가 변화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변화라는 건요, 과학에서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물리변화와 화학변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이겁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뭔데? 그리고 저 두 개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요, 물리변화와 화학변화는 어떤 것의 차이가 있냐면요, 처음 상태랑 나중 상태가 있다며. 근데 그 처음 상태의 물질의 성질과 나중 상태의 물질의 성질이 다르냐 같냐의 차이를 통해서 물리변화와 화학변화의 종류를 따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물리변화와 화학변화의 차이는 무엇이다? 성질 변화를 우리가 본다라는 겁니다. 즉 성질이 변하면 무슨 변화,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무슨 변화, 이러한 식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로 볼 변화는 무엇이냐면요, 예시가 바로 물 분자 4개가 있는 예시가 있어요. 밑에 이것은 우리가 무엇의 예시로 들 거냐, 바로 물리변화의 예시를 들 겁니다. 물리변화랑 물분자 4개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1학년 때 뭘 배웠냐면요, 물질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상태 변화라는 건요, 물질은 세 가지의 상태를 가지는데, 세 가지 상태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조건이 만족되면은 서로 간의 상태로 변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흔하게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물, 얼음, 수증기를 통해서 우리가 상태 변화의 예시를 주로 듭니다. 그런데요, 지금 H2O 분자가 4개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게 화살표가 있어요. 그쵸? 화살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처음 상태는 위의 상태가 되겠고요, 나중 상태는 아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랑 아래, 즉 처음과 나중 상태의 차이점을 한번 볼게요. 무엇이 다른가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H2O 분자 처음 상태에 2개, 그리고 나중 상태에도요, 물 분자가 2개가 있어요. 다른 게 없어. 무엇이 달라? 바로 분자 간의 거리가 다릅니다. 지금 보시면요,
위의 상태, 처음 상태는요, H2O 분자 사이의 거리가 좁지만 나중 상태는 H2O 분자 간의 거리가 어떻습니까? 넓습니다. 즉, 분자 간의 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멀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물질의 상태 변화를 한번 연결 지어 볼까요? 물질의 상태가 변해요. 즉, 고체에서 액체 혹은 액체에서 기체로 가면 분자 사이 거리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얘도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얼음이나 물 혹은 물이나 수증기 이러한 상태의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질문 하나 해볼게요. 얼음은 물이 언 거예요. 그리고 물은 얼음이 녹은 겁니다. 그러면 얼음이랑 물은 서로 다른 물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두 개는 똑같은 물질입니다. 왜? H2O라는 물질이에요. 단지 상태가 달라. 물리적인 상태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 변화는요, 성질의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성질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 변화를 정리를 하자면요, 우리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고유한 성질 변화가 없어요. 즉, 성질 변화가 없이 변하는 변화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물리 변화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태 변화 혹은 확산. 즉, 향수를 뚜껑을 열었어. 근데 그 향수 뚜껑을 열면은 냄새가 쫙 퍼지죠. 왜? 향수 입자가 쫙 퍼지기 때문에. 그러면 향수 뚜껑을 열었다고 해서 향수병 안에 있던 입자랑 바깥으로 나온 입자랑 서로 다른 물질이 됩니까? 똑같은 물질이야. 단지 그냥 멀리 퍼질 뿐이야. 그런 상태를 우리가 변화를 뭐라 한다? 물리 변화. 자, 유리가 깨졌습니다. 유리가 깨졌다고 해서 깨진 유리는 유리가 아닙니까? 네, 그냥 모양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리가 깨지는 것도 그냥 겉모습만 변한 거지 물질 자체는 변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뭐라 한다? 물리 변화, 즉 성질의 변화가 없는 변화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화학 변화예요. 자, 이게 화학 변화겠네요. 자, 화학 변화는요, 예시가 무엇이냐면요, 얘는 뭐냐면 H2라는 수소 기체입니다. 그렇죠? 다음에 얘는 Cl2라는 염소 기체예요. 유독성인 기체입니다. 근데 이 두 분자가 반응하니까 무엇이 생겼대? 네, 염화수소 분자가 생겼대요. 처음엔 수소랑 염소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되니까 염화수소라는 애가 생겼네? 없던 애가 생겼어요. 그리고 원래 있던 애는 사라져버렸어. 뭔 뜻입니까, 이게? 여기가 무슨 상태입니까, 여러분들? 처음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는요, 나중 상태가 됩니다. 자, 처음과 나중 상태를 비교하니까 분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달라졌어요. 아까 물리 변화는요, 똑같이 H2O라는 게 처음 상태, 나중 상태로 모두 존재를 했죠. 하지만 지금은 처음에는 수소랑 염소가 존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 상태에는요, 염화수소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즉, 원래 있던 분자들이 없어지고 새로운 분자가 생성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면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분자들이 처음과 나중에 종류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변화는 고유한 성질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고유한 성질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변화라는 건요, 무엇이다? 바로 변하긴 변화인데 고유한 성질 변화가 있는 변화를 화학 변화라고 말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 이제 시험이 3주 남았죠. 그렇죠? 지금까지 쭉 배웠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들은 모두
화학 반응식, 뭐 질량 보존 법칙, 뭐 어쨌든 화학 반응이라는 것에 대해서 봤죠, 여러분들. 그것들이 사실 다 무엇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네, 화학 변화를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화학 반응은 화학 변화의 일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처음 반응물과 나중 생성물은 서로 다른 물질들이잖아요. 그치? 다른 물질이면은 물질 고유의 성질이 변화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화학 변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은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에 대해서 나눌 때 바로 화학 변화라는 것에 속하게 되는 거고요. 처음에 왜 이런 걸 배웠나 애매했죠. 좀 뭐지 이랬지. 그치? 그 이유는 뭐냐? 변화라는 건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화학 변화에 대해서 배운다라는 걸 쭉 끌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내용이고요. 다음에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차이는요, 고유한 성질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성질의 변화가 있다면 화학 변화, 성질의 변화가 없다면 물리 변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나네요?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니? 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드리도록 해볼게요. 자, 보시면요. 물리 변화 때는 H2O 분자가 모두 그대로 존재하게 됩니다. 단지 분자의 배열만 바뀌었어요. 분자가 처음에는 붙어 있다가 서로 나중에는 조금 떨어져 있는 식으로 분자의 배열이 바뀌었습니다. 그쵸? 분자의 배열이 바뀌었지만 이 원자의 자리 자체는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변하지 않았어요. 산소 원자는 여전히 수소 원자랑 붙어 있어요. 그쵸? 그리고 수소 원자도 여전히 산소 원자랑 붙어 있는 형태가 됩니다. 즉, 분자의 배열만 바뀌었지 원자의 배열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화학 변화는요, 원래 처음에 수소 원자는 수소 원자랑 붙어 있었고요. 염소 원자는 염소 원자랑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반응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 수소 원자는 염소 원자랑 붙어 있게 되고요. 염소 원자는 수소 원자랑 붙어 있게 됩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배열과 나중에 가지고 있던 배열에 차이가 생겼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화학 변화는 원자의 배열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물질이 형성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변화한다라는 사실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원자의 배열이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차이가 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원자의 배열이 변하지 않으면 물질 고유의 성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리 변화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원자의 배열이 변했어요. 그러면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변하게 되죠. 그러면 이것은 무슨 변화라고 한다? 우리가 화학 변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뒤에서 배울 내용, 즉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은 화학 변화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차이를 대충 봤습니다. 그러면 프린트에 밑에 표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우리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무엇을 봤냐면요, 지금까지 물리 변화와 그리고 화학 변화 이렇게 두 가지를 봤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근데 이 두 가지 차이에 공통점을 찾아볼게요. 공통점.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물질의 상태가, 물질 자체. 물질의 모습이나 상태 등이 변화하긴 해요. 물리 변화나 화학 변화는. 그쵸? 화학 변화는 아예 다른 물질로 변하는 거니까 말도 할 필요 없고요. 물리 변화도 똑같은 물질이긴 하지만 얘네들의 겉모습이 뭐 질량 혹은 부피, 크기, 모양 이런 것들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물리 변화라고 했어요. 즉 처음이랑 나중이랑은 달라요. 분명히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무엇이다? 차이점 바로
물리 변화는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의 변화가 없어요. 그쵸, 예시가 무엇이 있었어? 아까 예시가 뭐 유리가 깨진다, 물이 언다, 이런 것들. 물질 자체는 변하지 않고 겉모습만 변하는 것을 우리가 물리 변화라고 한다면, 화학 변화는요, 고유한 성질이 존재합니다. 고유한 성질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예 그냥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고유한 성질 변화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화학 변화입니다. 그렇다면요, 이러한 화학 변화랑 물리 변화의 특징, 바로 무엇이 있냐면요. 자, 물리 변화의 특징은 무엇이 있냐면, 처음 상태에서 모양이나 크기 등이 변화해요. 하다못해 분필이 부러진다, 아이폰이 부러진다, 이런 것들이 모두 물리 변화의 예시예요. 그쵸? 부러진 후에 분필과 부러지기 전 분필은 모두 분필이에요. 단지 그냥 모양 바뀌었을 뿐이야. 그쵸? 그게 물리 변화의 특징인데, 화학 변화는요, 발생하는 게 많아요. 열, 혹은 빛, 혹은 기체, 앙금, 이런 것들이 생성될 수 있고요. 색이 변화하면 보통 우리 화학 변화라고 말을 합니다. 색은요, 겉모습이 아니라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색이 변화한다는 것은 물질 자체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 변화한다라는 사실로 인식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서 이 내용을 학습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다음에 원자 배열에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냐. 바로 원자 배열은 물리 변화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분자의 배열만 분자의 배열만 바뀌지 원자 자체의 자리나 배열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화학 변화는 원자 자체의 자리나 배열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물질이 형성이 된다고 말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원자 배열이에요. 원자 배열이 바뀌니 안 바뀌니, 이걸 통해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차이를 구분 지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시는 무엇이 있냐? 우리 아이스크림이 녹아요. 녹은 아이스크림도 아이스크림이죠. 단지 우리가 먹기 좀 불편할 정도로 이상해진 상태, 그것이 아이스크림이 녹은 형태고요. 다음은요, 향수가 퍼져. 향수가 퍼져도 향수는 향수입니다. 단지 처음과 나중, 즉 향수병 안에 액체 상태로 있다가 향수 뚜껑을 열면은 기체성으로 확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물리 변화의 하나의 예시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예시는 뭐가 있냐면요, 유리가 깨져요. 유리가 깨져도 유리는 유리입니다. 단지 뾰족하게 모양이 바뀌었을 뿐이죠. 유리가 깨진다. 그리고 무엇이 있냐면 물이 얼어요. 물이 얼면 얼음이 돼요. 근데 그 얼음이 물이랑 다른 물질입니까? 아닙니다. 모두 같은 물질이지만 상태만 다르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바로 물리 변화의 예시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화학 변화는요, 무엇이냐면요, 철이 녹쓰는 거예요. 철이 녹쓰는 건요, 무슨 반응이냐면요, 철이 대충 쓰면은 산소와 만나서 이러한 반응이 철이 녹쓰는 반응이 됩니다. 즉 산소랑 만나는 반응이 철이 녹쓰는 반응이 되겠고요. 다음은요, 우유가 상하는 거. 우유는 먹을 수 있어요. 그쵸? 하지만 상한 우유는요, 먹을 수가 없어요. 왜? 우유가 다른 물질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바로 우유가 상하게 되면은 먹지 못하게 됩니다. 성질이 바뀌었어요. 다음에 또 무엇이 있냐면요, 나무가 타요. 나무나 종이가 탑니다. 자, 종이가 타면요, 무엇이 생겨요? 연기, 이런 것들이 생기죠. 종이랑 같은 물질입니까?
다른 물질이에요. 서로 성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종이가 타는 것 또한 무슨 변화? 화학 변화라고 말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김치가 있는 거. 김치가 있는 건요, 발효라는 것이 있는데요. 발효라는 것은 미생물이 나타내는 화학 반응입니다. 그래서 김치가 있는 것도 그냥 김치가 이렇게 변하는 게 물리 변화가 아니고 미생물에 의해서 화학 반응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화학 변화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물리 변화랑 화학 변화 리뷰 다시 했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간 면이 있기도 한데요. 아무튼 여러분들 여기서 짚어야 할 내용이 뭐냐면 물리 변화랑 화학 변화가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보는 게 중요하고요. 자, 원자의 배열이 바뀌는 거랑요, 원자의 종류랑 수가 바뀌는 거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화학 변화는 비록 원자의 배열이 바뀌지만 원자의 종류와 수는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헷갈리지 않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우리 이제 본 수업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